이재명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흉기 피습 사건 이후 이제 보름 만에 업무 복귀를 한 다음에 이제 신년도 되고 했으니 이제 기자들하고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민주당의 승리 기준은 뭔가 그랬더니 이제 151석 아니면 뭐 일당은 반드시 지켜내고 그다음에 과반을 이제 차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보고 자객 공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직 공천 안 했다. 내부 경선을 치를 것이다. 자객 공천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하면은 자객 공천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하면은 공정 경선이라고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끝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86, 뭐 386, 486, 586 이제 686이 됐는데, 이 86세대 운동권 교체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 얘기가, 학생운동을 한 게 죄냐? 아니지 않는가? 586 세대라는 개념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했다는 게 뭐 죄냐? 학생운동했다는 게 뭐 죄냐? 이랬거든요. 본질을 비켜가는 대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그 운동 경력, 그것을 제대로 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 논란을 잠시 내려놓더라도 그것을 마치 사골 국물 우려 먹듯이 지난 30년 동안 울고 먹는 게 그것이 죄라는 거죠.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짐짓 모르는 척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운동권도 아닌데 이 86 운동권들을 두둔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는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탈 조짐이 심상치 않거든요. 리더십이 흔들리고 원심력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상민 의원 탈당했죠. 원칙과 상식 3명 3인방 나가버렸죠. 이낙연 전 대표 지금 탈당해서 신당 이미 창당 선언했죠. 이제 거기에 합류하려고 하는 현역 의원들 들먹이고 있죠. 그런데 현역 의원들,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운동권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 운동권들의 옷소매를 슬쩍 붙잡아 보는 것이 바로 학생운동했다는 것이 무슨 죄냐라는 발언인 것입니다.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총선에서 현 지역구에 나올 것이냐. 현 지역구 인천 계양을이죠. 이제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 대답.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속마음을 좀 감추려고 그냥 하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난 몇 주 동안 아마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3가지 선택지를 놓고 어떻게 하지? 끝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인천 계양을 초선도 아니고 0.5선이거든요.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으니까. 제대로 된 금배지, 반쪽짜리 배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금배지 달아야 체면이 서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나가면은 뭐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는 자신감도 있었을 테고요. 그게 이제 인천 계양을 지역구, 이게 옵션 1번. 두 번째는 뭐냐? 비례대표. 아유 계양을이고 뭐고, 아유 지역구에 일단 출마하면은 그 계속 돌아다녀야 하고, 아유
이제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누가 비판을 하건 말건 비례대표, 비례대표 2번, 내가 당 대표잖아. 1번은 여상한테 주고 2번은 내가 딱. 이런 생각 왜 없었겠습니까? 나라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비례대표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떡 앉아가지고 딱 타먹는 거. 거의 비례대표 2번 민주당 뭐 선거 결과에 아무 관계없이 비례대표 2번이면은 뭐 거의 뭐 100% 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혹 끝까지 떨쳐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엊그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마디 떡 한 겁니다. 비례대표로 도망가면은 정치 생명 끝나는 것이다.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매우 야속하고 아마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비례대표 카드를 끝까지 만지작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하면은 도망가면은 정치 생명 끝난다고 했으니 에이 이것도 안 되겠군. 비례대표 카드 이것도 버려. 세 번째가 불출마 옵션입니다.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해버렸잖아요. 명분으로 보건대 한동훈은 나는 총선에 개인적인 관심 없어. 욕심도 없어. 불출마 딱 해버린 겁니다. 그때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 현역들이 전부 다 이재명 쳐다봤어요. 당신은? 한동훈이 불출마 선언했네? 당신은 어떡할 거야? 서로 같은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어?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일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봤을 때는. 아니 왜 거기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래? 나는 어떡하라고? 왜냐? 두 사람의 입장이 다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법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제로. 따라서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한동훈은 그냥 한동훈으로 2027년 대통령 선거를 향하여 쭉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번에도 반드시 금배지가 필요한 겁니다. 왜?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야 되거든요. 방탄 철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재판받고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에 재판을 2번, 3번씩 받아야 되고 기소된 것만 3건이고 수사가 5건이고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금배지를 안 차고 있으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출마 선언을 해도 불출마 선언할 수 없는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국회의원 방탄조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옵션들을 다 제하고 나니까 인천 계양을이 다시 남아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그 상황을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야지 어디 가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마음은 매우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또 기자들이 알궂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 선언을 하고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냐? 이재명 대표. 아니 원장관은 왜 자꾸 나를 따라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참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이 없어서 저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원희룡 장관한테 왜 자꾸 나를 따라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깨름칙한 사람이 원희룡입니다. 저희 11시 김광일쇼에도 2번 원장관이 출연했었습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 이재명의 저격수, 대장동 관련해서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제일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세상
그 누구하고 맞붙어도 괜찮은데 제발 원희룡만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했을 사람, 그게 이재명이거든요. 근데 그 원희룡이 원다고 하니 나 떨고 있니? 제가 뭐 그런 말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절대 만만치 않다. 그래서 피하고 싶다. 그냥 거저먹기로 당선증을 얻고 싶은 곳이 인천 계양을인데 원희룡이 오면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왜 자꾸 나를 따라오는 거야? 이런 얘기가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기자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 그랬더니 별로 평가하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평가하지 않겠다. 이것도 이제 부연 설명이 없어서 제가 해석을 해 본다면 한동훈 빈틈이 안 보이는데 뭐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한동훈한테 잘못 들이대다가 카운터 파치를 맞을 수도 있다. 내가 주먹을 내밀었는데 상대편이 그 주먹을 쓱 피하면서 대신 나를 캔버스에 눕혀버릴 만한 엄청난 주먹이 날라오는 거, 이거 카운터 펀치라고 하는데 잘못했다가는 한동훈한테 카운터 펀치 맞는다. 왜 뭐 법으로 죽이려고 했고 펜으로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 안 되자 칼로 죽이려 했다라는 말을 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아마 그 기억도 났을 겁니다.